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요리아트 아카데미의 봉재민 강사입니다. 이제부터 저랑 함께 이제 제빵기능사 필기를 같이 공부를 해 보실 건데요. 제빵기능사 필기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하는 시험이고요. 시험 과목은 공통적으로 재료과학, 위생학, 영양학 이렇게 공통적인 세 부분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이 두 가지 다 같이 보시고 이제 제과 이론은 이제 제과기능사, 제빵 이론은 제빵기능사에서 시험을 따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은 서술형이 없는 무조건 객관식이고요. 총 6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4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푸는 형식이고요. 1시간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시험에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면 시험에 합격이 되시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60문장 중에 36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총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총 이렇게 6가지 강의를 저랑 함께 보실 거고요. 오늘은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제빵의 주요 재료와 기능을 저랑 함께 배워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빵의 주요 재료는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빵은 필수 재료란 게 있어요. 필수 재료.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이 4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자, 밀가루는 이제 빵은 대부분 강력분을 사용합니다. 강력분.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강력분과 박력분은 사용하는 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력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질소맥이라는 밀을 사용하고요.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연질소맥이라는 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내놓고 어떤 게 강력분이냐 박력분이냐를 맞춰보라고 하면 만져보면은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질소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가루를 재분을 하게 되면 모래알처럼 나오게 되고요.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고온 입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력분은 쉽게 뭉치는 반면에 강력분은 쉽게 뭉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을 만들 때 채를 안 치기도 하죠. 그래서 경질소맥을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밀가루 강력분은 대부분 이제 전분 70%, 단백질 12에서 15%, 수분은 13%, 회분은 0.4에서 0.5% 정도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밀가루가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구조 형성을 이 밀가루가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밀가루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친구죠. 글루텐. 이 글루텐을 형성해서 이제 빵이 만들어지는데요. 글루텐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이 2가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글리아딘은 이제 빵에서 신장성, 즉 늘어나는 성질을 담당을 하고요. 글루테닌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합쳐져서 글루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밀가루, 물, 그 다음에 힘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을 크게 나누면 이제 ppm 지수라고 해서 연수, 아연수, 악영수, 경수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제과제빵에서는 어떠한 물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 악영수를 써야 된다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악영수를 꼭 써야 된다. 악영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는 이제 수돗물이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센 경수는 이제 지하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수 반대로 제일 약한 친구는 이제 정수기 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수를 쓰게 되면 빵이 질어지게 됩니다. 경수를 쓰게 되면 빵이 너무 딱딱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제과제빵에서 좋은 물은 악영수, 수돗물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120에서 180 pp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120에서 180 이거 이상이면 경수, 이거 이하면 이제 아연수, 60 ppm이면 이제 연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글루텐을 또 이제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밀가루, 물, 힘 이 3가지가 합쳐져야 이제 이 신장성과 탄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글루텐 형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죽의 농도와 온도를 조절해 준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제 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죽 온도를 또 맞춰줘야 됩니다. 예, 평균 27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는 조금 차가운 물을 쓰고 이제 겨울에는 좀 따뜻한 물을 써서 이 평균 온도인 27도를 대부분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물이 많이 들어가면 빵이 질어지게 되겠죠. 빵이 당연히 이제 물이 적게 들어가면 반죽이 되직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반죽의 농도와 온도를 조절을 또 이제 물이 해준다라는 역할도 이 물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매또는 분산제의 작용도 이 물이 한번 해주기도 하고요. 전분의 수와 평균 효소의 활성화 작용도 이 물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중에서는 무조건 악영수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수 재료인 하나, 이 소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빵에 있는 설탕의 감미와 작용하여 풍미를 높인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소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뿌려서 먹으면 좀 더 단 느낌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빵에 있는 설탕과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빵의 풍미가 훨씬 더 잘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하는 거는 감미, 그래서 풍미를 높인다. 그 다음에 잡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향을 좋게 한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잡균의 번식, 이제 저희는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 이제 다른 미생물, 쉽게 말해서 저희가 부패라고 말하는 그 나쁜 효소들이 들어가게 되면 빵한테 안 좋겠죠. 그런 잡균의 번식을 이 소금이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향을 또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발효가 너무 빨리 되면 또 이제 과발효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신 냄새와 이제 먹었을 때 좀 흐물흐물한 식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발효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도 이 소금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글루텐, 아까 말했지만 밀가루에 있는 탄력성과 신장성의 이런 느낌 강화 이런 것도 이제 소금이 시켜주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소금이 이 이스트랑 만나게 되면은 이스트에 있는 수분을 소금이 뺏어 먹어서 이스트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나중에 넣는 방법인 후연법이란 것도 존재를 해요. 가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소금을 늦게 넣어서 믹싱 시간을 10%, 20%를 단축을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트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유지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 섞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스트. 자, 이 이스트는 이제 빵할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 중에 하나죠. 이스트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이스트가 있고 건조 이스트가 있고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가 있어요. 생이스트에서는 이제 대부분 빵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는 아마도 가정용에서 보관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아마도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친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생 이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생 이스트는 1g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가 이제 50개에서 100억 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트는 이제 증식을 하는데 어떻게 증식을 하냐? 출하 증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출하 증식. 그리고 세포의 크기는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나옵니다. 출하 증식. 그래서 이것 좀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당을 발효하여 탄산가스와 알코올, 이게 주로 많이 나오고요. 산과 열도 생성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 이제 밀가루에도 이제 포도당이 있을 거고 설탕에도 이제 자당이 있을 거고 이런 당들을 다 분해해서 이런 탄산가스와 알코올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가 또 온도, 그 다음에 이스트 푸드, 먹이 공급, 물, pH, 이스트의 양 이런 걸로 따라서 발효 속도가 또 조절이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의 보관은 이제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70%, 고용분이 30%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가져 있으면 이 수분이 말라서 이스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이스트의 보관은 꼭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이 네 가지는 필수 재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은 뭐냐? 설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스트의 발효원, 영양성분 역할을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설탕에 있는 당 성분이 이스트가 먹으면서 좀 더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 발효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5%까지는 발효를 촉진시켜주는데 그 이상이면은 이제 이 설탕이 이스트의 수분을 뺏어 먹어서 오히려 발효가 저해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설탕, 맛과 향, 식감, 껍질색을 향상시켜준다. 네, 이제 당이 이제 분해가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잔존당이라고 하는데 이 잔존당이 껍질색을 내게 해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설탕이 들어가서 당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껍질색은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노화지연, 빵이 딱딱해지는 거를 이 설탕이 조금 더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설탕이 갖고 있는 수분 보유력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설탕이 이제 수분을 좀 더 머금고 있게 해줘서 이 딱딱해지는 거를 조금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반죽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준다라고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유지. 유지는 또 중요한 저희 이제 재료 중에 하나죠. 유지는 크게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버터, 마가린, 그다음에 쇼트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빵의 부피를 증가시켜주고 저장성을 증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반죽의 유동성 향상, 반죽의 흡수율 감소, 그 다음에 제품의 수분 보유력을 또 증가. 설탕이 하는 역할을 이 유지가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 결이 개선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유지가 안 들어간 대표적인 빵 중에 하나는 이제 바게트가 있죠.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속이 조금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지가 들어가는 빵, 대표적인 친구는 이제 뭐 식빵이라던가 단팥빵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속이 훨씬 더 부드럽죠. 이런 속결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 특유의 향과 맛을 낸다라고 써져 있는데 유지의 고유의 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내게 해주는 역할을 이 유지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료 계란. 네, 계란 또 중요하죠. 이 친구는 제품의 속색과 속결을 향상시키고 수분 공급을 해준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지 플러스 물의 역할을 이 계란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미와 영양가가 증가되고요. 노른자에는 유화 기능이 있는 레시틴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레시틴 중요합니다. 아마도 계란 나오면 대부분 나오는 친구가 이 레시틴일 거예요. 이 제과에서는 이제 크림법, 대표적인 친구는 이제 크림법이 있는데 이 기름과 물이 잘 섞이게 해주는 이 유화 기능을 이 레시틴 해주기 때문에 가끔 노른자를 조금 먼저 넣어준 다음에 나머지를 풀어서 섞어주면 훨씬 더 잘 섞인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빵에서는 이제 노화 지연을 또 이 레시틴이 해주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계란은 냉장 저장을 해야 되겠죠. 5도에서 10도로 냉장 저장을 해야 되고요. 계란의 수분 함량과 고용물 비율, 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계란 전체는 수분이 몇 프로냐, 그리고 흰자는 수분이 몇 프로냐, 노른자는 수분이 몇 프로냐가 이게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요. 전라는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전체적으로 75% 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고형분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를 함유하고 있다. 근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흰자는 전체 수분 함량이 88%, 고형분은 12%, 그 다음에 노른자는 수분 50에 고형분 50, 네, 반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을 해볼게요. 다음 주에 이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출하 증식을 하며 세포의 크기는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하 증식. 이거 중요하다고. 네, 이스트는 출하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크기는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네,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을 발효하여 탄산가스, 알코올, 산열을 생성한다. 네, 아까 주로 이제 생성되는 게 탄산가스와 알코올이 생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이스트의 보관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2번 적규의 번식을 억제하며 향을 좋게 한다. 네, 이거는 이스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소금에 대한 현상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2번이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제빵 제조 시 물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1번 반죽 온도를 조절한다. 2번 글루틴 형성을 돕는다. 세 번째 효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4번 이스트의 먹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분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네, 이거는 물과 상관이 없는 친구죠. 1번보다 3번은 물이 하는 기능이 맞는 건데 4번은 이스트의 먹이를 하는 것은 당분이다. 네, 이건 설탕에 대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1강은 여기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강에서는 제가 제빵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